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 쇼크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까지 낙폭을 키우며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그야말로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3% 밀리면서 16,50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3%가량 밀리는 모습. S&P 500 지수는 1,950포인트 선을 하회하면서 2% 넘는 조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파락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하락권이 유지가 됐고요. 후반 들어 조금 더 저점을 낮추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중국발 쇼크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위안화 평가 절하 고시가 있었습니다. 8거래 연속 절하가 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중국 증시는 개장 1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동이 됐고요. 이후에 다시금 재개가 됐지만 30분도 안 돼서 7%가량 증시가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이렇게 장중에 전면 거래가 중단된 것 두 번째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부분이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장 초반까지도 장중 내내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추가 절하, 위안화 평가 절하에 추가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은행에서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불거졌고요. 이날 대내적으로도 좋지 못했습니다.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7천 건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2.3%가량 밀리면서 16,514포인트 선으로 다우존스 지수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실까요? 대형주 전 섹터가 모두 내렸습니다. 역시나 S&P 500 지수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저점까지 1943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지수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 그리고 IT 테크주 일제히 밀렸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나스닥 지수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저점을 낮췄고요. 이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4,7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3% 넘는 조정으로 4,690포인트 선 하회하면서 종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낙폭도 컸습니다. 이제 조정권역에 들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중국 증시가 어제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며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이 중국 당국이 앞으로 추가로 위안화를 10%에서 15%나 평가 절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증시 낙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Pressure on China Central Bank for bigger yuan depreciat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은 이 영향력 있는 중국의 한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더 빠르고 또 가파르게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10%에서 15%까지 추가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관료는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욱 해가 되고 차라리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위안화 평가 절하는 자본 이탈을 부추기고 또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다시 한번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세계은행은 201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인 2.6%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6월에 발표한 전망치 3.3%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인데요. 특히 세계은행은 신흥국의 부진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의 이 하향 조정폭이 더욱더 컸는데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지난 6월 예상치보다 0.6%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아이칸코제 세계은행 국장은 올해는 신흥국에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고요. 이외에도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부진,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부진한 성장, 또 원자재 가격 하락 역시 세계 경제에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같았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한 거의 전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월마트 이 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보잉,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스 같은 제조업, 그리고 애플을 포함한 IT 섹터였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보잉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하락, 애플 역시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저점을 낮추면서 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자본재 섹터인 캐터필러도 3% 넘는 하락,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 섹터도 2%에서 3% 가까운 큰 폭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또 밀렸죠. 세브론 텍사코도 이날 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큰 폭의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2%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전 섹터 모두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더불어서 전통 IT 섹터의 하락 영향받으면서 IT 테크주가 3% 가까운 낙폭으로 업종지수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과 자본재,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까지 모두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는 애플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애플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날 간밤에는 M&A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람 표정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이모션트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모션트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동안 광고나 의학 업계에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애플은 이모션트를 어느 분야에 활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시장은 이날 애플의 M&A 소식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역시 시장이 중국발 쇼크에 휩싸이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아이폰 수요 둔화 그리고 아이폰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됐고요. 하락세 지속되면서 4.22%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장중에는 93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고점 대비 22%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8월 전저점인 92달러 선에 바짝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종가상으로는 96달러 선 지켰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매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유통 종목들은 이날 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기업 메이시스는 대규모 감원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같은 비용 감소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지속됐는데 시장은 이 같은 발표에 환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올랐고 3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과 같은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엘브랜즈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엘브랜드 stock gain after December sale jump 9%.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엘브랜즈는 지난 12월 순매출이 9% 증가한 2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도 우수했는데요. 이 기간 엘브랜즈의 동일 점포 매출은 8% 증가했고요. 엘브랜즈가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은 8%, 베스앤바디워크의 매출 역시 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엘브랜즈의 최고 경영자인 레슬리 웩스너는 성명을 발표해서 최고의 12월 성적을 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엘브렌즈의 지난 4분기 공식 실적은 오는 2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엘브렌즈의 주가는 1.9%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백화점 메이시스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메이시스가 강력한 구조 조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날 증시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Macy's to cut 4,500 jobs after holiday sales slum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메이시스는 이 강력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4,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매장 문을 닫는다고 밝혔는데요. 36개 매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이시스는 미국 내에서 9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이시스 측은 현재 3,000명의 영업 직원들에게 권고해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위 경영진들에게도 자발적인 퇴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쇼핑 기간인 11월과 12월에 메이시스는 판매 예상치였던 5%를 넘기지 못하면서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감축안으로 메이시스는 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메이시스의 주가는 2%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 마감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제커 전해드립니다. 네, 차이나 쇼크로부터 유럽 증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에서 2%가량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1.96% 밀리면서 2% 가까운 낙폭을 시현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2.23% 하락하면서 만선을 붕괴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으로 9,979포인트 선 마감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1.72% 조정받았습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전날 유가가 2003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간밤에는 달러와 약세로 유가에는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악재가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배럴당 2% 넘게 밀렸고요. 33달러 2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됩니다. 금값은 1%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1,107달러 80센트를 기록했고요. 지난 11월 3일 이후로 최고치 다시 한번 썼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3달러 53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낙폭도 컸습니다. 3% 넘게 조정받으며 610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5포인트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BDI 발티 운임 지수는 22포인트 떨어지면서 445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원달러 환율은 4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위안화 약세 영향 강하게 받았고요. 1,200원 60전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띄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상황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를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이 6도가 넘게, 영하 6도 넘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추운 날씨 오늘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추위에 좀 대비하시고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는 1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